그만큼 이 지역들은 실거주 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아파트 전격 분석!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원투어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 호재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엄청 출렁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철도가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오늘 직방 컨텐츠 페스타를 맞아서 2022년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될지 교통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려드릴 지역은 신안산선이 있는 안산 지역입니다. 안산 중에서도 이제 선부역과 성포역 이 주변 일대에 아파트가 굉장히 주공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일대가 아직은 가격이 저렴하고 금액이 요즘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도 적절할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선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라인이긴 한데 서울 쪽에 거의 인접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신안산선은 대부분 서울 지역의 중요 라인을 관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안산선의 노선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안산 쪽부터 쭉 올라와서 중간에 광명을 거쳐서 위에 시흥, 그 다음에 구로,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사업으로는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안산선의 노선도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라인인지를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금천구나 요 아래쪽 안산 쪽에서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부역이 이쪽에 있고요, 성포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업시설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가운데 지하철역이 있으면서 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업지 이용도 편리하고 공원이라든가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아파트를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좀 용적률이 낮은 것들이 있으니까 용적률이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크다라는 것과 동의어고, 지분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고 여러분들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150% 이내의 용적률을 찾아봤는데 이 주변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100%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아파트의 평형과 대지 지분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건축에선 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지분이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10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여 평형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은 3억 중후반대를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7평형은 4억에서 4억 1천, 2천, 3천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산 지역 전체가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는 좀 비교가 안 되죠. 다른 곳에서는 15억, 20억 정도 하는데 아직은 한 8억 내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럼 핵심 지역을 투자하기 힘든 이런 분들도 뭐 접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요, 수원 그리고 호매실 이쪽 라인입니다. 자, 신분당선이 현재는 광교까지 들어와 있지만 광교에서 수원을 거쳐서 이제 호매실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뭐 개통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은 이 교통호재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좀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곳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광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다 보면은 용인 수지구를 지나서 판교를 지나고요. 판교를 지나서 강남, 그리고 강남에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이 용산역까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그리고 강남, 그리고 판교, 그리고 용인 수지구와 광교까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분당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GTX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빠른 그 표정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 신분당선이다 보니까 호맨실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4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강남의 근무자분들이 그 전에 집을 구할 때 호매실 쪽을 전혀 생각도 안 했다가 이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역으로 바뀐 거겠죠. 자, 지금 이 호매실동으로 왔는데요. 새 아파트는 8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 구축 같은 건 4억에서 한 5억 정도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서역 부근 쪽
그 다음에 이 월드컵 경기장 쪽, 그 다음 수원 종합운동장 주변 쪽, 이쪽 일대로도 지하철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일대에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지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역들은 신분당선의 호재를 크게 받을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요, 7호선이 연장되는 청라 국제도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라가 굉장히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다라는 큰 단점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호선 연장을 통해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 날개를 달면서 날아 오를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7호선 라인은 현재 성남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죠. 운행이 되고 있다가 이 바로 위쪽이 이제 청라지구인데요. 이 청라지구 쪽으로 관통을 하게 되면서 국제도시역까지 가게 됩니다. 자, 청라지구에 7호선이 개통되게 되면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40분대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강남의 고속터미널까지 60분대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7호선은 비록 급행은 없지만 강남을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이 청라에서 강남까지도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청라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보셨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인프라가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한 10년 이내로 새 아파트들이 질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였다가 작년 기준으로 지금 11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그럼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7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점도 좀 언급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 아산병원 청라가 27년 예정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위쪽에 스타필드, 역세권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몰세권, 특히 스타필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스트코도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스트코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코스트코라고 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언급을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회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한야금융그룹이 통합 데이터 센터가 있고, 또 청라 사옥이 지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청라 공장도 23년도에 예정입니다. 이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 청라 쪽에 부동산을 먼저 꼽겠죠. 근데 청라지구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이 들썩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대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최근 들어서 상승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게 되면 중대형 평형이 좀 많은 것이 이제 청라지구의 특징이긴 한데요. 34평 같은 경우가 8억 8천, 또 6억 4천, 이게 연차나 세대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큰 평형도 46평이 7억 6천 정도 돼 있는 것도 있는 반면 45평이 13억 9천 돼 있는 것도 있죠.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입주 연도와 그 다음에 세대수, 그리고 입지 이런 것에 일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는 27년도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통까지 앞으로 한 6, 7년간은 계속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GTX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라인 중에서 두 노선이 합쳐지는 이런 GTX만으로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청량리역인데요. GTX B 노선과 GTX C 노선이 들어갑니다. 자, 청량리역 부근이 예전에 그 청량리가 아니죠. 최근에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천지개벽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청량리역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GTX가 들어서기 전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또 1호선, 수인 분당선 이런 것들이 있고, GTX 라인 2개와 또 KTX 그리고 뭐 면목선 등등등 지금 계획된 것까지 전부 다 들어오게 된다면 무려 10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정말 교통의 허브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GTX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노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청량리 일대에서는 C라인, 녹색 C라인과 파란색 B라인이 모두 합쳐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GTX만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 이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중요한 노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C 노선을 통해서 강남 쪽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노선을 통해서 서울역, 여의도 이쪽 일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자체가 도심권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3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권과 영등포, 여의도권
강남권을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가격이 안 오르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쪽이죠.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23년도쯤 보통 이제 입주가 예정돼 있죠. 23년 7월, 23년 5월, 23년 1월, 불과 이제 1년 남은 그런 형태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든가 청량리 앞쪽에 주상복합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주지로서 굉장히 좋아지고 또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키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근린공원 근처에 청량리 7구역이나 뭐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6구역, 8구역, 그다음에 제기동 쪽에 있는 것들, 그다음 용두동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제가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새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입주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거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대의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고 교통이 10개의 라인이 들어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 기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거주자 모두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곳은요, 서울시 관악구 쪽을 보겠습니다. 자, 관악구는 사실은 남부수안로라든가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전에 달동네라는 좀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이쪽 일대가 굉장히 크게 변모할 그런 교통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호선이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관악구가 길다랗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 라인만 지나가는 거죠. 남북을 이어주는 관악구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소시켜줄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림선, 그리고 하나는 난곡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개통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관악구 아래쪽에 있는 지역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림선 도시철도 노선도인데 내년 5월, 22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신림역을 지나서 아래쪽 서울대까지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곡선은 신림선의 지선 개념인데요. 쭉 내려와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난곡 사거리라든가 난곡동 일대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부터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일대의 신림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림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서 가격이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난곡동 쪽은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난곡선이 신림선에 비해서 조금 시일이 완공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가 되셔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모습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악구 일대의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 아파트가 14억 5천, 32평 13억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구축 아파트 작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물론 가격이 저렴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바로 위쪽으로는 관악 드림타운 등 기존의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 20년 차가 조금 안 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최근에 가격을 보니까 11억 4천, 10억 3천, 11억, 10억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쪽 일대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안산선의 호재를 똑같이 받을 지역인데 바로 위로 조금 올라와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자,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제일 아래에 있는 25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서 교통 호재가 들어서게 된다면 가격이 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일대의 일단 주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다른 교통이 사실 없죠. 그래서 신안산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고요. 왼쪽에 광명이 있는데 광명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가격을 좀 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명이 서울에 있는 금천구보다 가격이 더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금천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10억 3천, 그리고
35평이 12억 8천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구축 아파트 중에 대표적인 아파트는 이제 벽산타운 쪽인데요. 30여 평의 아파트가 최근에 6억 9천, 39평이 7억 4천, 31평이 5억 8천 이런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분들에게 좀 좋은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안산소는 아까 처음에 노선도 보셨다시피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나중에는 공덕과 또 용산, 서울역까지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의 가격이 높아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금천구를 제가 특별히 꼽은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한 지역이지만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역시나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그런 지역에 투자하기에는 투자금리를 아무래도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탈골지를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금천구 일대에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그런 계기가 될 신안산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투자 대상 그리고 실거주할 만한 그런 지역을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부동산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2021년이 어느덧 끝나가는 12월입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에는 더욱더 부자가 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